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닝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좀 잠깐만 봐보시겠어요? 잘 들리세요? 네. 원래는 편제가 들어보세요. 트레이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리밸런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원래는 이걸 9시간의 진도를 나갔었는데 제가 나가면서 9시간 나갈 필요가 없어서 6시간으로 줄였었어요. 그래서 총 요거를 4시간 했었고요. 요거를 2시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요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앤 모니터링이 뒤에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4시간만 남잖아요. 제가 고민을 했죠. 이거를 2번에 나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할 거냐. 그래서 선택권을 드릴게요. 이게 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2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제가 4시간이면 이거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끝내면은 내일은 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은지 아니면은 사실 뭐 강사 입장에서 시간 늘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사실 이거 내용 나가고 여기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잖아요. 기출문제 풀이라는데 원래는 08년도 것만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뷰 시간에 나갔죠. 그래서 사실 뭐 늘리면 늘릴 수 있어요. 오늘 3시간만 하고 1시간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기출문제 더 붙이고 하면은 내일 뭐 3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쉬는 시간 하면 3시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 그게 너무 싫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진도 늘리는 게 좀 싫거든요. 시간 늘리는 게. 그래서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제가 투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좀 오프라인 분들 어차피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1번 안은 그냥 오늘 4시간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2번 안은 그냥 오늘 3시간만 하고 종치고 그 다음에 내일 이걸 1시간 나머지 곁가지 것들만 1시간에 할 거거든요. 곁가지 것들 1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9, 12, 14, 16 이런 기출문제를 더 풀 건지 한 내일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진도 늘리는 강사들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편이거든요. 말도 좀 빠르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근데 어쨌든 1교시 끝나고 선택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냥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생각해 보시고요. 일정 혹시 있으셨으면 조정하시고요. 늦게 끝나도 6시에서 6시 반까지 무조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쉬는 시간을 고려를 해도. 그래서 만약에 좀 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나가고 한 7, 8분 쉬고 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나가고 7, 8분 쉬고 이렇게 나가면은 거의 한 4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요, 어떻게 나갈 거냐면 기존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아웃을 보시면 돼요. 핸드아웃으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수강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수강료는 절반으로 줄어요. 그냥 본인들 편의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요. 괜히 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일 내가 나와서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눠드린 것들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일단 핸드아웃으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조 보고 기출문제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트레이딩은 몇 년도에 나왔었냐면요. 적어보시겠어요? 08년도 09년도, 10년도, 12, 14, 16년도에 나왔어요. 보세요. 08년도 적어볼까요? 책상이 없네. 몇 년도에 나왔었냐면요. 이게 들리시죠? 08년도, 09, 10, 그 다음 11은 안 나왔어요. 12년도에 나왔었고요. 13년도에 안 나왔었고 14년도에 나왔었고 15년도에 안 나왔었고 16년도에 나왔었고 17년도 18년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이거랑 맞물리는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트레이딩 앤 모니터링 배우고 다음 주에 뭐 배우냐면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배울 거예요. 맞죠? 그럼 퍼포먼스라는 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요. 트레이딩이 안 나오면 퍼포먼스가 나오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트레이딩이 나오고 그런데 퍼포먼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이 올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어쨌든 트레이딩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라는 걸 나올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원래 별개의 과목이고 그 다음에 깁스가 여기에서 별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두 번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하나로 묶여있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레이딩만 보게 되면은 올해 나올 가능성 19년도니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올해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이 올해 빠졌고 리밸런싱이 빠졌어요. 작년에 나오신 분들 주의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에세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08년도가 여기 트레이딩이고요. 지금 여기 트레이딩 요거 모니터링 리밸런싱 아니에요. 08년도가 그랬고 10년도가 트레이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2, 14, 16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출문제는 08, 10, 12, 14, 16이에요. 08, 10, 12, 14, 16 이것만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 세트 몇 년도에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템 세트는 언제 나왔었냐면요. 이거랑 별개로 이건 에세이고 아이템 세트는 언제 나왔었냐면은 얘기면 기밀정보 누설인데 그죠? 10년도에 안 나왔었고요. 11년도에 나왔었고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안 나왔었어요. 이때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16년도에 안 나왔었고 17년도에 나왔었고 18년도에 안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요. 나왔던 때가 11년도 15년도, 17년도. 근데 안에 뭐가 나왔는지는 이건 뭐 문제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었고 올해가 19년도잖아요. 그러면은 19년도에 사실상 트레이딩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갈게요. 자, 핸드아웃을 일단 좀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그게 전체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배울 거예요. 트레이딩의 전체적인 서머리. 어떻게 되냐면요. SM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산 운용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존재하냐면은 네, 매니저가 존재를 하겠죠. 자산 운용사 매니저. 그럼 여기에 매니저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밑에 브로커들을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브로커가 있는 증권사도 여기에 엮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업무를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거래를 하냐면은 마켓이 존재할 거잖아요. 마켓에 있는 또 다른 딜러들이라든가 트레이더들이라든가 브로커들이랑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뭐가 발생되냐면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일단 거기에 있는 것처럼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1번은 types of the 뭐라고 돼 있어요? 오더리라고 돼 있죠. 여기 트레이더들이랑 매니저들이랑 브로커들이 시장이랑 거래를 할 때 주문을 내는데 이 주문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밑에 마켓 오더, 리밋 오더, 마켓이나 파티시페이트 오더, 그다음에 뭐 베스트 에퍼트 오더, 그다음에 뭐 아이스버그 오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 마켓의 타입에 따른 어드밴테이지랑 디스어드밴테이지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에세이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ypes of Traders라고 되어 있죠. 이쪽 보시면은 이 트레이더들 여기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종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종류들은 뭐가 있냐면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뭐 value motivated, information motivated, passive, liquidity motivated 이런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이들이 쓰는 전략도 이따가 배우실 거고요. strategies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켓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마켓의 질적인 요소랑 마켓의 구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켓 스트럭처랑 퀄리티라고 돼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좋은 시장인지 아닌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이 시장이 좋은 시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요소로서 마켓의 퀄리티라든가 질적 요소, 그 다음에 이 마켓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더 드리븐, 프라이스 드리븐 이런 것들 레벨 1, 2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type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배우시게 될 거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cost of trading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트레이딩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거래 비용을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cost of trading과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러한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뭐까지 나가냐면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전략하는 셀렉션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좀 더 시험 목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이건 매번 나왔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어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신 분들이 좀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원래 작년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트레이딩, 모니터링, 리밸런싱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모니터링이랑 리밸런싱이 삭제됐어요. 그럼 트레이딩 장예제가 4시간 나갔고 모니터링, 리밸런싱 2시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1교시 끝나고 트레이딩 오늘 그냥 4시간 해서 어차피 모니터링, 리밸런싱 삭제됐으니까 오늘만 해서 4시간 하고 그냥 종결을 할지 아니면 내일 오늘 3시간 하고 1시간을 뒤로 넘겨가지고 내일 한 2시간 정도로 묶어서 기출문제랑 같이 조금 더 나갈지 이따가 제가 투표할게요. 그리고 여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08, 09, 10, 12, 14, 16년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진 거는 이게 트레이딩이잖아요. 트레이딩의 모니터링 리밸런싱인데 모니터링 리밸런싱이 빠지게 되면서 09년도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그럼 08, 10, 12, 14, 16년도 에세이 문제만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 세트로 나왔던 데 11, 15, 17년도 여기서 19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머리에 있는 거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자, 어디 나갈 거냐면요. 진도는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Reading 35라고 돼 있어요. Execution of Portfolio Decisions 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OS 35A 보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봐보세요. 이건 08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LOS 35A는요, 08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Market Microstructure이라고 돼 있죠. 시장 미시 구조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요. 미시 구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 체결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려요. 그 다음에 동시호가가 8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시호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장 마감하게 되면은 시간에 단일가 거래가 또 추가되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장 구조들. 일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휴장해요. 우리나라도 휴장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구조들이 거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체결이 되고 나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나스닥은 뭐가 다른 거며 그다음 시카고 선물고래에서 시카고 옵션고래에서 뭐가 다른 건지 이 구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메커니즘이 프라이스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자, refers to structure and processes of a market. They may affect the pricing of securities in relation to intrinsic value and the ability of majors to execute trades. 매니저들이 거래를 트레이딩하는 ability, 능력과 잠재된 가격과 관련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구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됐어요? 시장 구조가 그냥 가격과 매니저들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과목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그 다음 마켓오더랑 리밋오더라고 돼 있죠. 자,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제 첫 번째 뭐 나갈 거냐면요. 타입스 오브 오더는 나갈 거예요. LOS는 A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핸드아웃이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거기에다가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시간 뭐 줄일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줄이면 좋죠. 거기 보시면 마켓 오더, 리밋 오더에서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듣고 있어요? 핸드아웃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 있잖아요. 정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리한 건 저도 쓰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더의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리밋 오더, 마켓 오더, 그다음 마켓 낫 헬드 오더, 그다음 파티시페이트 오더, 뭐 리밋 오더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베스트 에퍼스 오더.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뭘 하셔야 되냐면은 어드밴테이지랑 디스어드밴테이지,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돼요. 설명 빨리 드릴게요. 자, 마켓 오더라는 건 뭐냐면 시장가 주문이에요. 시장가 주문은 야 그냥 현재 있는 가격으로 사줘. 시가, 음식점 가면 시가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개념 마켓 오더예요. 자, 그럼 장점은 뭐냐면은 시가의 장점은 거래가 얼마 된다 그냥 그 가격으로 사줘.
라고 하면은 거래는 체결이 되겠죠. 단 가격에 있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냐면 speed of execution. execution에 뭐가 있냐면 certainty가 있다라고 이걸 얘기해요. execution의 certainty. 그러니까 실행은 되는 거예요. 근데 advantage 말고 disadvantage는 뭐냐면 가격에 있어서의 uncertainty. 그러니까 시가가 얼마가 거래되든 일단 내가 사는 거니까 price uncertain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limit order라고 하는 건 지정가 주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지정가는 내가 가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으로 사주세요라면 그 가격이 안 되면 못 사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price의 certainty가 생기겠죠. 가격이 있어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uncertainty 뭐가 생기냐면 execution에 있어서 uncertainty가 되는 거예요. 왜? 못 살 수 있으니까. 정리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market not held order, participate order, best efforts order, undisclosed order는 이건 아이템 세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커리큘럼북으로 좀 가서 볼게요. 커리큘럼북 복사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북 복사해드린 거 7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커리큘럼북은 참고만 하는 북. 자,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7페이지에 마켓 오더라고 해서 막 있을 거예요. 그럼 마켓 오더 있고 그 다음 밑에 immediacy of execution이라고 하는 뭐 표현들이 있죠. 뭐 이걸로 알아놓으셔도 되고 뭐 다른 표현을 알아놓으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밋 오더라고 해서 지정가 주문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요. 뭐 쭉쭉쭉쭉 엄청 많이 뭐 써 있는데 다 넘기시고요. 그 밑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market not held order가 있어요. participate order, best efforts order. 다 뭐의 변형이냐면요. 여기 밑에는 다 중개인, 브로커들한테 재량을 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거래를 해요. 근데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를 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브로커들한테 사줘라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사줘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주는 건데 그 재량권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market not held order보다 participate order가 조금 더, best efforts order가 조금 더. 이해됐죠? 읽어볼게요. market not held order는 우리나라 말로 중개인 자유 성립가 주문이라 그래요. 중개인 자유 성립가 주문이라 그래요. 뭐 어차피 한 번 듣고 잃어버릴 거니까 그냥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시험 목적으로만. 이게 진도는 철저히 시험 목적으로 나갑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시험 목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위부터 오른쪽부터 쭉 가볼게요. By an agent of the trader in executing trees. This variation of the market order. 시장가 주문의 변형이에요. 자, 시장가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 브로커한테 시장가로 사주세요. 시가로 사줘요. 라고 하는데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상황 봐서 시가가 조금 유리할 때 사주면 안 돼?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Market order is designed to give the agent에게 greater discretion than a simple market order would allow. 단순한 시장가 주문이 아니라 걔한테 discretion, 조금 더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Not held means that the broker is not required to trade at any specific price or in any specific time interval. 이건 뭐냐면 not held라는 건 걔한테 재량권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 어느 가격으로 사줘? 라고 하는 걸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As be required with a simple market order. Discretion is placed in the hands of a representative of the broker, such as floor broker. floor broker는 이따가 제가 용어 정리 한번 해드릴 텐데, floor broker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나이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거기에 이상한 배지 들고서 잠바떼기 입은 아저씨들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회원권 되게 비싸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 아저씨들 중에서 남의 주문을 받아서 체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로우 브로커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주문,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주문을 그냥 거래 체결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플로우 브로커예요. An agent of the broker who for certain exchanges physically represents the trade of the exchange. Broker may choose not to participate in. 그래서 may not participate in.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He or she may choose.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Participate order라고 돼 있죠. 이게 솔직히 차이가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한 종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This is a variant of the market not held order. The broker is to be deliberately low-key. 이건 deliberately니까 약간 더 discretion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low-key and wait for and respond to initiatives of more active traders.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구별이 돼요? 거의 안 되죠.
그냥 강도만 조금 더. 어떻게 다른 거야? 라면 설명이 없어요. 그 뒤에. Buy-side traders who use this type of order hope to capture the better price in exchange for letting the other side determine the timing of the trades. 그러니까 조금 더 해주는 거고, best efforts order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최고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best efforts order. 네가 최선을 다해. This type of order gives the traders agents even more discretion to work the other only when the agent judges market conditions to favor. Some degree of immediacy is implied but not immediacy at any price. 그러니까 even more discretion. 최고의 권한을 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최선을 다해. 그 정도. Undisclosed order은 뭐냐면은 is also known as reserve hidden iceberg order. 다 기억하세요. 용어는 네 가지. Undisclosed limit order, reserve order, hidden order, iceberg order. 아이스버그는 뭐냐?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tip of the iceberg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스버그 오더는 뭐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빙산이 있어요. 이게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이에요. 물고기 할게요. 자 요만큼씩 보여주는 거야. 내가 거래를 체결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이지만 내가 이만큼의 거래를 체결해야 되지만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조금씩 그러니까 마켓 임팩트 코스트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best efforts order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조금씩 죄송합니다. undisclosed order. 그러니까 공시를 다 안 하는 오더예요. limit order. is also known as reserve. 그러니까 아직 잠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hidden, 숨어져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iceberg. 그러니까 tip of the iceberg 생각하시면 돼요. This is a limit order that includes an instruction not to show more than some maximum quantity of the unfilled order. unfilled order라는 건 아직 체결이 안 된 거. 그거를 내가 보여주지 않는 오더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요. 9페이지에 마켓 온 오픈 오더, 마켓 온 클로즈 오더라고 있죠. 이거 장 초반, 장 후반에 있는 호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냥 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는 일반 장이죠. 그냥 노멀한 장. 장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뭐가 있냐면 동시 호가 제도가 있어요. 거래가 체결되진 않아요. 근데 호가를 모았다가 9시 딱 되면 이 물량을 한 번에 쫙 빼버리면서 거래를 체결하는 거예요. 15시 20분부터 장 막판에 또 동시 호가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때는 뭐가 있냐면은 전날 종가로 해서 장외 거래를 하게 해줘요. 시초가 장외 거래. 여기서부터 4시까지는 뭘 하게 해주냐면은 오늘 종가로 장외 거래를 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4시 이후로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오더를 모았다가 한 번에 한 번씩 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 9시부터 3시 반까지 말죠. 지금 여기에 있는 마켓 언 오픈 오더, 마켓 언 클로즈 오더 뭐냐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시부터 9시까지 주문을 막 모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충 호가를 보고서 이 정도로 시초가가 결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대 있죠. 여기 장 막판에도 이렇게 시가가 결정이 되겠구나.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간을 모았다가 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is is a market order to be executed at an opening of the market. Similarly, a market and close order is a market order to be executed at the market close. These are example orders with an instruction for execution at a specific time. Rationale for using these two types of order is that the opening and close in many markets provide good liquidity. 그러니까 시장이 최초에 시작했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장 막판이 그렇고 그러니까 최초에 했을 때 마지막에 했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의 결정 메커니즘은 시간, 가격, 물량 순서로 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먼저 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동시에 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좋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거래가 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아요. 동시에 거래냈고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댄 사람한테 가격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Principal Trade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브로커가 예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체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 거래하는 거. 그게 Principal Trade예요. Principal Trade is a trade with the broker in which the broker commits capital to facilitate the prompt execution of the trader's orders to buy or sell. Principal trades are used most frequently when the orders is larger and more urgent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 portfolio trade라고 돼 있죠.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프로그램 trades or basket trades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다량의 주식을 이 박스 안에 과일 선물 바구니 알아요? 이 안에 삼성전자 이렇게 바스켓으로 넣어가지고 바스켓에 그냥 딴 데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to buy the S&P 500 인덱스 거래도 여기에 포함되죠. Portfolio trades are often relatively low cost. 가격이 좀 거래 비용이 저렴해요 정도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동시효과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어드밴테이지랑 디스어드밴테이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마켓 오더, 두 번째 리밋 오더. 그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의 막 오더의 종류 있잖아요. 다 마켓 오더의 베리에이션, 변동이에요. 마켓나 델드 오더, 파티시페이트 오더, 베스트 에퍼스 오더.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오더 같은 건 리밋 오더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가격을 지정해서 조금씩만 내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책 가서 보도록 할게요. 수혜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페이지 보세요. Market order is an order to execute the trade immediately at the best possible price. If the order cannot be completely filled in one trade, it is filled by other trades at the next best possible price. Emphasis is a market order is the speed of execution, and the disadvantage of the market order is 맨 마지막 볼드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rice uncertainty라고 되어 있죠. 용어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speed of execution이라든가 또는 뭐 execution certainty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본인이 용어를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limit order라고 돼 있죠. It's an order to trade at the limit price or better. 밑에 두 줄 볼게요. However, cancelled. However, if the market prices do not move to within the limit, the trade will not be completed. So it has execution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주문 뭐 굉장히 많아요. 뭐 stop buy order, 역지정가 주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팔아,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팔아, 이런 스탑 바이오도 스탑 셀로도 굉장히 많은데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생략할 게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effective spread,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은 요거 갈 거예요. types of traders 갈 거예요. types of traders. 이거는 LOS 몇 번을 가시면 되냐면요. types of trader는 J2번 가시면 돼요. LOS 35J로 갈게요. I번이요. 죄송합니다. I번 갈게요. Major Trader Type이라고 돼 있죠. 자, Major Trader Types 볼게요. 오른쪽 가시면은 Figure 35.1에 보시면은 Summary가 있어요. 그 Summary로 볼게요. Types of Trader는 일단 거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씩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라이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요. Information Motivated Trader들은 뭐냐면은 정보에 민감한,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레이더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팔아야죠. 그죠? 남북회담이 결렬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잘 안 됐어요. 팔아야죠. 회담을 다시 한대요. 사야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마켓 오더를 쓸까요? 리밋 오더를 쓸까요?
마켓 오더를 쓰겠죠. 자, time sensitive information, time. 그렇죠. 그럼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켓 오더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리밋 오더랑 마켓 오더를 배웠어요. 그럼 그게 여기서 어떤 트레이더 타입이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인포메이션 모티베이티드는 당연히 시간이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마켓 오더를 쓰겠죠. 두 번째, 밸류 모티베이티드 트레이더를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에요. 예를 들어 87년도 블랙 먼데이인가요? 그때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가 아직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그 골드만삭스 주식을 샀을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거. 그럼 얘들은 가격이 중요해요, 타임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럼 리밋 오더를 쓰겠네요. 오른쪽 가보실게요. Security misvaluations, 프라이스가 중요하고요. 리밋 오더를 쓰겠죠. Liquidity motivated trader들은 이거는 유동성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동화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마켓 오더를 쓰겠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passive traders, 얘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액티브 트레이더랑 패시브 트레이더들이 있으면 패시브 트레이더의 중요한 거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리밋 오더를 쓰겠죠. Reallocation liquidity, 그래서 프라이스가 중요하고 리밋 오더를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다음 섹터에서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 value motivated trader, liquidity motivated trader, passive trader들이 선호하는 시장 운영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중에 거래할 때랑 여기 4시부터 6시까지 제가 아까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고 했었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프라이스 임팩트가 없어요. 다시요. 이때 삼성전자 가격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3만원으로 3만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4시부터 6시까지 거래를 할 때는 3만원으로 거래할 사람을 10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시간의 단일가로 가격 변동 없이 그냥 그 가격으로 체결한다고요. 내가 많은 물량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물량을 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거래로 끌고 와가지고 시간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넘기는 거예요. 10분마다 한 번씩. 이해돼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넘길 수가 있겠죠. 거래 방식 지금 이해되나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선호할지를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본문에 나와요. 자, 저기 가가지고 읽을게요. LS35I 가보도록 할게요. LS35I 가시면요. 핸드아웃 두 번째 페이지에 정리는 해놨어요. 뭐 타이밍이 중요한지, 마켓 오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 생각해놨는데 일단 책 좀 가볼게요. 스웨저 16페이지요. The first type of traders we examine are information motivated traders. These traders have information that is time sensitive. If you do not trade quickly, 빨리 하지 않으면요, value of the information will expire. 정보가 갖고 있는 가격이라는, 정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They therefore prefer quick trades that demand liquidity. Trading in large blocks, information traders may trade with the dealer to guarantee an execution price. They are willing to bear higher trading costs as long as the value of their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e trading cost. 그렇죠.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이 information motivated trader들은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value motivated traders use investment research to uncover misvalued securities. 열심히 노력해서 they do not trade often and are patient. 기다렸다가 그때 거래해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motivated traders transact, convert their securities to cash or reallocate their portfolio from cash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볼게요. Review their benign motivations because they believe it to be to their advantage. They utilize market orders and trade on crossing network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체크하세요. 못 보던 용어가 나오죠.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는 장외 전자 거래 시장이라는 용어로 분리가 돼요. 장외 전자 거래 시장. 자, 크로싱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4시부터 6시 거래랑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는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종가에서 10% 미만에서 10% 이상까지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맞춰가지고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로싱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3시 반에 장이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밤 9시까지 거래할 사람들을 모아요. 야, 이 가격으로 거래할 사람 다 모여. 그럼 바이 사이드 몰리고 셀 사이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9시 딱 거래 딱 한번 체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계속해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생각만 해보세요. 계속해서 거래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적게 들어갈 거예요. 9시에 그냥 오더 살 사람 팔 사람 모아가지고 한번 땅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거래량을 많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 싸겠죠. 이게 크로싱 네트워크예요. 그럼 크로싱 네트워크를 왜 리퀴디티 모티베이티드 트레이더들은 쓸까요? 자,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팔다 보면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늘 장 끝나고 시간내로 데려와가지고 시간내에 한꺼번에 덤핑 쳐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선호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라고 되어 있죠. Communication Networks도 역시 똑같아요. 자, 장이 끝났어요. 3시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9시에 모은 게 크로싱 네트워크라면요.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는 우리나라처럼 1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거래해주고, 모아가지고, 거래해주고, 모아가지고, 거래해주고, 그러니까 장외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변동폭을 10% 정도로, 예를 들어 20% 정도로 변동성을 줄 수 있게 해놓으면은, 자,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여기 크로싱 네트워크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장외기 때문에 시가의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을 많이 모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크로싱 네트워크가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 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거래를 체결을 해주니까. 자, 그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크로싱 네트워크는 당일 종가로 그대로 밤 9시까지, 밤 9시 예시에요.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많은 물량을 한 번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을 많이 거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단 거래량이 많은 시장에 적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싱 네트워크에다가 거래 간격을 조금 더 줄여주는 거예요. 가격 변동폭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시장들을 리퀴디티 모티베이티들은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장에 미친 마켓 임팩트를 최소화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Passive traders 보도록 할게요. Trades for index funds and other passive investors trading to allocate cash and convert cash. They are similar to liquidity motivated traders but are more focused on reducing cost. 그 다음 밑에서 한 세 줄 읽어볼게요. They favor limit orders and trades on crossing networks. This allows for low commissions, low market impact, price certainty, and possible elimination of bid-ask spreads. 역시 얘들도 크로싱 네트워크를 선호할 거래요. 왜요? 자, 장외로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장외에서 대규모로 살 사람과 대규모로 팔 사람들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 비용은 싸고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영향도 덜 미칠 거고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015년도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15년도 아니에요. 살 거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마켓의 타입에 들어갈 거예요. 시장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트래티지는 좀 곁가지 것들이라 나중에 할게요. 마켓 타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타입은요. LOS 몇 번을 가시면 되냐면은 C번 가시겠어요? LOS C.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좀 지루하죠. 여기가 트레이딩. 1교시만 그래요. 이게 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C번 같은 경우에는 08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었어요. LOS C번 같은 경우에는 Compare alternative market structures and their relative advantages라고 되겠죠. 거기 밑에 볼드체로 liquidity, transparency, assertive comple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쪽 와보세요. Types of order 옆에 제가 뭘 쓸 거냐면요. 마켓의 퀄리티. 아이고, 요거라고 했었네. 마켓의 퀄리티죠.
요 퀄리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뒤에 한번 다시 나와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그냥 내용만 알아보세요.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장의 질적 요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시장의 요소가 뭐냐면 이 시장의 역할, 첫 번째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transparency, 투명하다라는 거는 내가 거래하기 전에 내가 거래하면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다. 그럼 거래 후에 실제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야 돼요. 그게 시장이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그 다음 assurance of completion, 이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거래소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되더라도 일단 거래소가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 즉 거래에 있어서의 surety, 확실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세 개 요소예요. 나중에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1번, 2번, 3번. 그래서 quote driven market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order driven market이라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brokered market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quote driven marke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quote driven market 보시고요. 핸드아웃 좀 잠깐만 가보세요. 3페이지요. 쿼트 드리븐 마켓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오더 드리븐 마켓 2번 있고요. 크로싱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 있죠. 시장 이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타입에 대해서. 쿼트 드리븐 마켓은 다른 말로 프라이스 드리븐 마켓이라고도 하고요. 딜러 마켓이라고 돼요. 오더 마켓은 다른 말로 옥션 마켓이라고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다 자음 모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프라이스 드리븐, 자, 여기 보시면 마켓의 타입에 지금 대표적으로 뭘 배우실 거냐면요. 프라이스 드리븐 마켓 배울 거예요. 프라이스 드리븐 마켓은 다시 얘기하면 딜러 마켓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쿼트 드리븐 마켓이라고 돼 있죠. 다 자음이고요. 옥션 마켓은 오더 드리븐 마켓이에요. 다 모음이고요. 그냥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쿼트 드리븐 마켓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가격을 누가 제시를 하냐면 딜러가 제시하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물건 가격은 있지만 우리 그 물건 가격을 그 아저씨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더 드리븐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할 때 중간에 브로커 끼지 않고 직접 시장에다가 나 이 가격에 살래요 라고 해서 오더를 내버리잖아요. 그냥 오더를 내버리면 시장에서 뭘 관리하냐면 오더북을 관리하죠. 오더북이라는 건 사는 사람 리스트, 파는 사람 리스트 매칭 시켜가지고 그럼 이렇게 거래 체결되겠네? 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오더 드리븐 마켓이고 옥션 마켓이에요. 다른 말로. 자, 쿼트 드리븐 마켓에 대한 설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쿼트 드리븐 마켓의 장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쿼트 드리븐 마켓은 이게 가격이 드리븐하는 마켓이잖아요.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력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권력을 내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브로커 입장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도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물량, 너무나 없는 물량일 때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나한테 그 물량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거기 가면 살 수가 있고 특이한 물건들도 살 수가 있고 물건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희귀한 물량을 팔 때, 사고 싶을 때 또는요 엄청나게 많은 중고 제품을 내가 팔려고 그래요. 딱히 팔 데가 없어요. 그럼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파는 거죠. 똑같아요. 어드밴테이지 보시면요. Efficient for large block trade, efficient for a market that trades illiquid securities. 그게 장점입니다. 뭐냐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large block trade,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많은 물량이라는 건 직접 사람이 보고서 이건 어떻게 거래해야 돼, 이건 어떻게 거래해야 되라고 사람이 손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efficient for a market that trades illiquid securities, 유동성이 매우 없는 주식. 이건 시장에다가 내놓으면 안 팔려요. 그럼 누구한테?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쿼트 드리븐 마켓이 좋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단점이라고 하면 anonymity, 그죠?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더 드리븐 마켓 보도록 할게요. 오더 드리븐 마켓은
장점이 여러분들이 용산전자상가 아저씨랑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 시스템이라고 하죠. C2C, P2P라고도 하고요. 자, traders. 장점은 뭐냐면 can be transacted not only dealers but also many other traders. 이게 딜러들이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즉 시장에 있는 딜러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생각해보세요. 딜러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른 차주들이랑 직접 거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딜러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질 수 있어요. Price may be more competitiv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igh Speed and Low Cost of Trading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딜러를 통하게 되면 결국엔 딜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수수료 제시하고 계약하고 근데 P2P로 거래하게 되면 직접 그냥 거래하고 직접 돈 받고 우리나라 거래소 보세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브로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근데 밑에 보시면요. Efficient for small security trade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엔 사람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small security trades에 더 적합하고요. 그 장단점이 이제 엮이겠죠. disadvantage 보시면요. Inefficient for large block trades.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투척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due to lack of market depth. 만약에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Sometimes liquidity can be poor. 유동성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요. 이 order driven 마켓은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파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사장들 불러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네 이거 받아 라고 해서 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된다고요. 결국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래서 리퀴디티가 안 좋을 때는 이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크로싱 네트워크 볼게요. 일렉트로닉 크로싱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랑 자 구별합시다. 일렉트로닉 크로싱 네트워크랑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랑 둘 다 ECN으로 이게 어브리비에이션 그러니까 이거를 약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만 이 약어를 씁니다. ECNs라고. 크로싱 네트워크는 흔히 일렉트로닉 크로싱 네트워크인데 그냥 크로싱 네트워크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ECN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예요. 아까 일렉트로닉 크로싱 네트워크는 뭐라고 했었냐면 거래 가격이 정해졌으면 그 가격으로 끌고 들어와서 장외로 시간외로 그냥 해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플러시 그냥 거래를 내려버리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low cost of trading 당연히 거래 비용이 싸요. 한 번 모아서 하기 때문에 anonymous market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large volume을 거래할 때 적합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disadvantage 볼게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 물량을 3시에 종가 친 거를 가지고 9시까지 가져와서 거래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주가가 올라갈까요?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시가 되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시장이 열렸다라면 시장 가격은 변동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3시 종가를 가져오니까 이건 뭐냐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장 마감하고 다음날 초까지는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럼 떨어질 건 명백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des may not be filled or only partially filled. 무슨 얘기냐?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3시에 내가 종가 친 거를 가지고 밤 9시에 다시 한번 거래를 해요. 이때까지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 사이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 그럼 거래가 체결이 안 되겠죠. 하고 싶어도 거래 체결이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이 계속 열리고 있었더라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살 사람과 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쨌든 가격은 내려가지만 거래는 되겠죠. 이 상황. 근데 이 크로싱 네트워크는 살 사람 몇 명, 팔 사람 몇 명 그 물량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거래 체결하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auction, automated auction 마켓에서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이렇게 발전되는 관계인데 원래는 옥션 마켓이에요. 옥션 마켓이라는 건 살 사람 팔 사람 주문 내가지고 쭉 나래비 세운 다음에 이 맞는 애들만 매칭되는 애들만 체결되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automated auction인데 이제 continuous automated auction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 거래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우리나라처럼 장중거래로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는 이거를 전자거래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less frequent partial fill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분적으로 체결될 확률을 줄여주는 거고요. anonymously. 그 다음에 익명성 자체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rokered market 볼게요. 이 brokered market이라는 거는 별개의 시장인데 그냥 용산전자상가의 금은방 아저씨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금을 소량으로 팔 때는 그냥 아무데나 팔아도 돼요. 어중이 떠중이한테 팔아도 돼요. 근데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는 사람이 끼는 게 좋다고요. large block trades. 그 다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이 좋은 나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Efficient for market countries that does not have a developed market. 그러니까 발전된 시장이 없는 시장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북한인 경우 시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3, 4년 전쯤에 제가 막 한참 그 남북 경협 나오기 전에 파주로 막 땅 보러 가야 된다고 막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부동산 몇 군데 연락도 해봤었다고요. 근데 DMZ 지역의 땅을 사는 것보다 북한 지역의 땅을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있대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하면은. 근데 굉장히 싼가 봐요. 막 평당 2,000원, 막 200원, 막 이런가 봐요. 좋은 데가. 그래서 그런 짓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했었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브로커들을 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요. 거기 있는 거고요. 디스어드밴테이지 보시면요. Liquidity can be poor and expensive. 비싸죠. 그렇게 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사기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자체가 안 좋을 때, 때로는 안 좋을 때, 이게 장점인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좋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게 브로커들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브로커들마저도 자기네들이 숨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유동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여기 써놓은 거예요. 책 가서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책에 있는 내용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quote-driven market, investor trade with dealers. 자, quote-driven market은 price-driven market, 딜러 마켓, 브로커 마켓가 누구랑 하는 거냐면은 시장의 딜러, 브로커가 존재해요. 걔들이랑 거래하는 거예요. order-driven market은 investor trade with each other without the use of intermediaries. 거래소 같은 것들을 딱 끼고서 without the use of.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에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띄워서 오더북이 존재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 거래하는 거예요. Brokered market은 use brokers to locate the counterparty to trade. 내가 사람을 에이전트를 고용을 해서 쓰는 거고요. Fourth market, hybrid mar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마켓의 대표적인 거는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나이스예요.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쿼트리움 마켓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존재한 시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옥션 마켓 시스템을 나중에 그러니까 결합을 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ybrid market is a combination of other three markets. 그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쿼트리움 마켓 보도록 할게요. 쿼트리움 markets offer liquidity, 유동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Traders transact with dealers, also known as market makers.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플로우 브로커나 아니면 프라임 브로커나 이런 딜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회원제로 운영이 된 시스템이라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안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회원권 가격만 거의 20억, 30억 그 회원권 가격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거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일종의 라이센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ho post bid and ask prices. So quaternary markets are sometimes called dealer markets. Dealer maintains an inventory of securities. 용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딜러가 자기가 자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And post bid and ask prices. 자기가
예를 들어 금은방 아저씨, 금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이 금은방 아저씨 마진이겠죠. 그래서 bid and ask prices의 차이가 생길 거고요. Where he will buy or sell, the dealer is providing liquidity. 딜러가 우리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문단. Many markets that trade illiquid securities are organized as dealer markets. 유동성이 없을수록 딜러 마켓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Because the level of natural liquidity is low, in such markets, dealers can provide immediate liquidity when none would otherwise exist. 아무도 시장에서 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브로커들을 통하게 되면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Otherwise exist because they are willing to maintain an inventory of securities. Dealers also provide liquidity for securities whose terms are negotiated. swap, forward markets 같은 데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Order-driven market은요. Order-driven markets may have more competitions resulting in better prices. 우리가 딜러들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고장터에서 거래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Better prices. Traders transact with other traders. There are no intermediary dealers.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사람 끼지 않는 거예요. As there are in quote-driven markets. Dealers may trade in these markets, but as a trader, prices are set by supply and demand. And disadvantage is that 단점은 뭐냐면 because there may not be a dealer willing to maintain an inventory of security. Liquidity may be poor. 딜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딜러가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order-driven markets. 세 가지의 오더-드리븐 마켓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볼드체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Electronic Crossing Networks라고 되어 있어요. The typical trader is an institution. 기관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Orders are batched together. batch together이라는 거는 시간을 두고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And crossed matched at fixed point in time. 그 다음에 시간 외 거래로 예를 들어 10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거래를 한다. During the day at the average of the bid and ask quotes. The costs of trading are low because commissions are low. 그 다음에 traders do not pay a dealer's bid-ask spread. 자, 장외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거래 체결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 낮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딜러 안 끼니까 거래 비용 또 낮아지고 단지 a trade may not be filled or may be only partially filled. 부분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 문단 The trader usually does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counterparty or the counterparty's trade size in the electronic crossing networks. 자, 내가 A, B, C, D가 100주 그 다음에 F란 애가 400주를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얘는 400주만 그냥 낸 거고 얘는 100주에서 5명이서 낸 거기 때문에 서로가 몇 주 냈는지 누가 내 거를 샀는지 공개를 안 하는 정책이면 모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단 100주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요. No price a trader usually does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counterparty. 누가 누구랑 거래하는지 모르고요. counterparty trade size도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거래만 되기 때문에 Because of this, there is no price discovery. 기능이 없고요. This is also results in trades unfilled or only partially filled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auction market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단 Traders put forth their orders to compete against other orders for execution. An auction market can be a periodic market. 여기 periodic market에 반대되는 말이 그 다음 줄에 있는 continuous market인데 옥션 마켓은 우리나라 시장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인데 여기서 periodic market이라는 거는 일본같이 점심시간 휴장이 있으면 휴장 기간 동안 주문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continuous market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Periodic batch market where trading occurs at a single price at a single point during the day or a continuous auction market. 이건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계속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8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3시 2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이때는 periodic auction 마켓이 되는 거예요. 거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배치 마켓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trading takes place throughout the day. Example of former is an open and close of some equity markets. Auction markets provide price discovery. 자, 딜러 마켓의 최대 단점은 price discovery 기능이 약하다는. 옥션은 순수하게 서플라이 디맨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딜러나 브로커가 존재하면 딜러가 브로커가 제시하는 가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요. 근데 여기 옥션 마켓은 철저하게 딜러를 끼지 않고 수요자랑 공급자가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해서 만나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어요. Which results in less frequent partial filling or orders than in electronic crossing networks. 그 다음 automated auctions 여기 보시면요. are also known as electronic limit order markets. 그냥 전자거래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Examples includ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ECN or NICE, of the NICE라고 되어 있죠. NICE의 장외 전자거래시장을 이거를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에서 ECNs라고 고유명사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끝으로 쭉 가시면요. They are similar. 다섯 번째 줄. They are similar to electronic crossing networks. 자, 비슷해요. In that they are computerized and the identity of the counterparty is not known. 자, 거래의 익명성도 보장이 되지만요. 그 다음에 unlike electronic crossing networks, 다르게 they are auction markets and thus provide price discovery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brokered market과 hybrid market이 있는데 장단점이 좀 덜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적어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브로커 마켓의 장점은 뭐였었냐면 핸드아웃 써놨어요. large block of trade를 할 때 좋고요. 일리퀴드, 리퀴디티가 안 좋은 주식을 거래할 때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거, 그리고 sometimes liquidity can be poor, 좀 유동성이 가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하이브리드 마켓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좀 마치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냥 4시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내일 그냥 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하는 게 나을지. 자, 쉬는 시간 한 7분만 갖겠습니다.